네, 여러분. 바이든 정부 들어선 이후 여러분 생활 좋아지셨습니까? 지금 팔 물량이 없다고 그럽니다. 특히 중부 같은 데서는 이제 비어가는 마켓 선반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식품부터 생필품까지 부족 사태 지속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미국에서. 팬데믹에 따른 도미노 효과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악화되면서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생기면서 악화되면서 마켓 선반이 다시 텅텅 비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셧다운을 두려워하는 소비자들이 화장지, 세제 및 생수 등 유례없는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면서 카스코, 타겟, 월마트 뭐 이런 소매업체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터지고 나서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최근에 다시 마켓 선반이 다시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홀푸드, 스마트 앤 파이널, CVS, 라이트 에이드 등 주류 마켓 및 약국 체인에서 닭고기 기저귀, 냉동, 저녁 식사, 간편식, 커피, 향신료, 화장지, 물, 탄산음료 등 식품부터 생필품까지 전반적인 제품 품절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켓 관계자 한 명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0개 박스를 주문하면 절반도 안 되는 20박스만 남는다. 20박스만 받는다. 그러면서 알루미늄 부족 사태로 일부 통조림까지 입고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인마켓에서는 주로 냉동식품, 스낵 선반이 눈에 띄게 비었고 음료 및 주류 제품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2달 전만 해도 한국에서 수입된 가정 간편식 HMR이 냉동고를 꽉꽉 채웠지만 몇 주째 입고되지 않아 지금은 현지 생산 냉동 제품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고요. 특히 한미에서 수입하는 수라상식품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혜태, CJ 식품은 아직은 재고가 확보된 상태라고 합니다. 공급망 문제는 LA와 롱비치 항구의 기록적인 혼잡, 중국 전역 광범위한 정전, 트럭 운전사 및 서비스 작업자 부족 등의 배송료 폭등, 그리고 수요보다 공급이 촉구한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름값 오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컨테이너선의 40%를 차지하는 LA 항구와 롱비치 항구에는 18일 기준 100척의 선박이 입출항을 대기 중으로 지난달 97척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인랜드 엠파이어 경제학자 존 후싱은 ABC 방송하고 인터뷰에서 항구의 적체 원인 중 하나가 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자 지출 패턴 변화다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치자 모든 것을 폐쇄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지만 미용실, 체육관, 식당 등 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자 대신 물건을 샀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트럭 운전사들이 은퇴 및 이직하면서 이로 인해 육상 운송 역시 원활하지 못해서 물건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대부분 50대와 60대 초반으로 트럭 운전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층이 많지 않은 상태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전국 DMV에 상업용 운전면허증 취득과정 간소화로 트럭 운전사 부족 및 고용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이게 잘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 때문에 사람들이 일 그만두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 망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LA 카운티하고 시가 본격적인 실내 업종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2주 앞두고 있는데요. 카운티 보건국은 벌써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LA 카운티, LA시보다 먼저 실내 업종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작한 지역에서 매장 폐쇄 조처까지 나와서 LA 카운티, 시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시에서는 11월 4일부터 마켓, 약국 등을 제외한 대다수 실내 업종과
공공장소에서 고객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예, LA 카운티는 지난 10월 7일부터 술집, 와이너리, 나이트클럽 등 주류 판매, 실내 업종의 접종 증명을 의무화했고 11월 4일부터는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고객만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이미 불시 단속에 나서서 규정 미준수 업소들을 적발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보건국은 주류 판매 업종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작된 10월 7일쯤 적용 대상 사업체 129곳을 불시 단속해 미준수 업체 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건국은 주류 판매 업종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작된 10월 7일쯤 적용 대상 사업체 129곳 불시 단속했다고 저 얘기를 했는데요. 미준수 업체 24곳을 적발했는데 5분의 1 정도가 이제 규정을 못 지킨 셈입니다. 그래서 당시 보건국은 티켓은 발행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새로 바뀐 규정에 대해 교육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보건국이 단속한 곳은 대상 사업체 중 극소수에 불과해서 바뀐 규정에 대한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단속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또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과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지키지 않는 업소들도 불시 단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첫 2주 동안 체육관과 식당, 학교 등 10곳의 벌금 티켓이 발행됐고 지난달에는 26곳이 적발돼 티켓을 받았습니다. LA시는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시행 전부터 고액 벌금을 공지하면서 적발 업소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첫 번째 적발 시에는 단순히 경고를 받지만 두 번째부터는 적발 때마다 $1,000, $2,000, $5,000 이렇게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LA시 실내 업소들은 11월 4일부터 고객들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시정부의 본격적인 단속은 29일부터 11월 29일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주간 적응 기간 둔 거예요. 그래서 인앤아웃 같은 경우 여러분 좋아하시는 햄버거 인앤아웃 같은 경우는 백신 의무화 접종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인이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그 실내 영업 안 하고 외부에만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만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벌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보건국으로부터 피셔맨스 와프에 있는 인앤아웃 지점은 그러니까 지난 4월부터 접종 증명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14일 유명 체인 인앤아웃의 지점 중 한 곳이 고객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검사하지 않아서 보건국으로부터 업소 폐쇄 공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광지인 피셔맨스 와프에 있는 인앤아웃 지점은 안내문을 붙여서 고객들에게 백신 규정에 관해 분명하게 공지했다. 이렇게 반박했지만 보건국 측은 업소 측에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서 위반 사실에 대한 마지막 통지와 함께 문을 닫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민간 기업이 고객들을 차별하도록 강요하는 정부 명령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정부의 도발이자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앤아웃이 그렇게 비판한 거예요. 정부를. 민간 기업이 고객들을 차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LA 타임스는 다가올 큰 싸움들의 시작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곧 있을 LA시와 카운티의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으로 빚어질 갈등을 우려했습니다. 지금 LA시하고 LA 카운티에서도 백신 접종 안 받은 사람이 많아요. 인종별로는 아시안이 82%로 제일 많이 받았고 그러면 흑인이 55%, 라틴계가 흑인하고 아시안 그 사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들이 이제 이러니까 모델 마이너리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비아냥이죠. 너무 순종적이다. 너무 양떼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받는데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예.
접종 의무화 강행하면은 회사 운영 차질에 우려가 생긴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고용주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 때문에 직원을 잃는 것을 우려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보도했는데요. 인적자원관리협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고용주 10명 중 9명이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비접종자 직원을 잃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직원 수 1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접종 의무화 시행을 예고했죠. 그래서 이번 조사는 10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인적자원관리협회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 고용주 90% 이상이 비접종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극도로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직원을 잃는 것을 우려하고 비접종자 직원을 100명 미만 경쟁사 등에 빼앗길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 공백 시 회사 운영에 차질 예상되고, 고용주 60% 이상이 비접종 직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비용 지급에 따른 부담 가중 등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적자원관리협회 조니 테일러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는 수많은 고용주가 의무화 정책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리는 동안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부 기업들은 백신 접종 강제 정책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사우스웨스턴 항공사 여러분 최근에 계속 연일 톱뉴스로 나왔었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원래는 강요를 했죠. 백신 접종. 그랬더니 조종사들이 이제 막 나왔습니다. 그쪽에서는 사우스웨스턴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쪽에서는 날씨 때문에 결항하고 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죠. 조종사들이 다 우리 저 백신 안 맞겠고 그만두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커리어보다 중요하다. 내 생명이 커리어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팍스뉴스에도 인터뷰했어요. 팍스뉴스만 인터뷰하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인터뷰 하려고 하지 않고 CNN하고 MSNBC야 어용방송이니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시 보건당국은 ABC, NBC, CBS도 마찬가지입니다. ABC, NBC, CBS도 거의 이제 급진 좌파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피터 제닝스, 단 레더도 급진 좌하긴 하죠. 근데 피터 제닝스나 톰 브로커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았습니다. 근데 그런 저널리스트들은 이제 그만두고 있죠. 예.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인앤아웃 아까 얘기했지만 접종 강제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앤아웃은 성명에서 우리는 정부의 백신 경찰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보건당국의 요구사항은 비합리적이라면서 우리는 민간기업이다. 차별을 강요하는 정부 지침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정부의 횡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힐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기업들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바이든 행정부 노력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시행 방식이나 규정 등에 대해 연방노동부가 기업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접종 의무화가 야기할 수 있는 애매한 문제들에 대해 노동부 측에 50개가 넘는 질문 목록을 발송했습니다. 연방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청은 민간부문 접종 의무화와 관련한 시행 규정안을 이미 백악관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특히 이번 정책은 긴급 절차에 따라 공청회, 유예기간 등을 두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예산관리국이 검토를 끝내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안 맞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들은 메인스트림 미디어만 보면은 이게 문제가 뭐가 있어. 안전하잖아. 다 음모론이잖아요. 부작용 이런 이슈들. 음모론인가요? 제가 백신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럼블 영상 통해서 여러분께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같은 내용. 전 매일 체크했는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여러분께 관련 영상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화이자에서 평생 근무한 마이클 이른 부회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 의료계가 되게 싫어하죠. 그 인물을.
그 박사님을 굉장히 낱낱이 파헤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음 나왔고 어떻게 어떻게 처음에 이걸 연구하게 됐고 내보냈는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완강하게 반대하는 분이에요. 절대 맞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평생 후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왜 그런지 그 내용들은 제가 럼버 영상에서 여러분께 꼭 반드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의 진실정치,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